그럼 규제 지역을 상향할 경우에 규제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규제 지역 일대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요, 어떤 규제책이 있냐면 주택담보대출이 축소가 됩니다. 특히나 비규제 지역 일대에서는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LTV 이 한도가 약 70%까지 나오고요, 최대 막 80%까지도 받아요. 근데 요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50%로 축소가 되고요, 9억이 초과되는 아파트 주택은 30%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결국엔 비규제에 들어갔던 분들 담보대출 받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조정 대상으로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특히나 이 이건 이따가 얘기 드릴게요. 아무튼. 그리고 두 번째, 양도세에 대한 중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가 중과가 되기 때문에 장기볼 특별공제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받을 수 없어요. 자, 1주택자 같은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일 경우에 10%가 중과가 되고요, 2주택자 입장에서 20%가 중과가 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최대 30%까지 나와요. 그것도 15년 이상 보유해야지만. 10년 이상 보유하면 20%밖에 안 나오고 최대 30%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0%예요. 왜? 중과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가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비규제 지역 일대에서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받고자 하셨던 분들 지금 다 물린 겁니다. 종부세율과 세부담 상환도 상향이 됐습니다. 자, 2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에는 3억부터 3억 이하인 경우에는 0.6%, 그리고 6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0.8%,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1.2%, 50억 이하인 경우에 1.6%, 그리고 94억 이하인 경우에 2.2%, 94억 초과인 경우에 3%인데요. 이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약 0.8%, 1.2%, 1.6%, 최대 4%대까지 올라가요. 종부세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세부담 상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기존의 2주택자 입장에서는 세부담 상환이 200%였는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순간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동일하게 300%까지 세부담이 상환이 됩니다.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최대 2배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걸 최대 3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달라집니다. 자, 기존에는 2년 거주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비규제 지역 일대에서는 사실 이제 보유만 해도 비과세죠. 근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순간 뭐예요? 2년 거주 요건이 붙어버리는 겁니다. 거주 요건. 거주해야지만 비과세 해주겠다.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거주 요건이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해야 되는 요건이었던 걸 1년 이내 매도해야 되고 1년 이내 새로운 주택에 전입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기존에는 종전주택 그냥 2년 이내에 매도하면 집이 잠시 두 채만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해줬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무조건 새로운 주택에 전입해야 돼요. 1년 이내에. 이제 거주 안 하면 비과세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도 들어갑니다. 기존에 이 과밀억제 권역이나 성장 권리 권역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뭐 비규제 지역 일대에서는 6개월 동안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었는데, 이게 언제까지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입니다. 기존에는 8월 달부터 이제 실시를 한다라고 했는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즉시 바로 소유권 이전 때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투기과열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어떤 규제책을 받냐? 자, 주택담보대출이 또 똑같이 축소가 됩니다. 뭐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은 당연히 안 나오죠. 다주택이기 때문에 승계가 아예 안 됩니다. 잔금 대출은 당연히 안 나오고요. 9억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의 종전주택 조정 대상 지역에서 50%였던 게 40%로 축소가 되고요. 9억 초과인 경우에는 기존의 30%였던 게 20%로 이제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초고가 아파트
15억 이상이 되는 이 아파트들은 전부 다 LTV 빵프로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 뭐 이런 것들은 다 기존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발생이 되죠. 2018년 1월 24일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 단지를 신청을 낸 단지들은 그때부터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발생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이 난 시점부터 소유권 이전 때까지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금지가 됩니다.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 처분부터 소유권 등기 시 때까지 전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발생이 됩니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어요.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10년 보유, 5년 거주하신 분들은 아무 때나 팔 수는 있고요. 그리고 그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발생이 되지만 조합 설립이 난 시점부터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시점 때까지 3년 이내에 나지가 않을 경우에 사업 시행 인가가 3년 이내에 나지 않을 경우 일시적으로 다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착공이 나지 않을 경우에 또 이 조합원 양도 금지가 일시적으로 풀려버려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전매가 가능한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비사업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재당청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5년이죠, 5년. 이게 2017년 10월 24일 최초로 관리처분을 받은 아파트부터 이제 적용이 되고요. 두 번째 아파트가 이제 분양 신청이 될 때까지 5년 동안 이 기간 안에 분양 신청이 된다면 재당청 금지 조항이 걸려버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입주권은커녕 이건 뭐 그냥 청산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투기과열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일대들이 있죠. 아까 뭐 군포나 뭐 이런 지역 일대 굉장히 안타깝죠. 뭐 수도권 지금 서울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수도권 일대 이런 아파트들은 굉장히 더 어려운 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